대해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비건 특별 대표를 만나고 귀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미국이 앞으로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산적이었고 그다음에 건설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변함은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미국 입장입니다. 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동창리 복구 움직임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개 나라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끝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시에라리온과 스페인, 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 나라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받았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환경당국이 내일부터 한 달간 항공 관측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이동 경로와 유입량이 조사 대상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일주일간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조금씩 거치면서 파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은 오늘 하루 보통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해 경북, 대구 등 영남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빴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말썽인 가운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와 유입량을 추적하기 위해 내일부터 한 달간 서해상에서 항공 관측을 실시합니다. 항공기는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장을 출발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총 100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집중 관측합니다. 미세먼지 질량 분석기 등 분석 장비 9대를 탑재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소형 항공기로 제한된 범위에서 관측했던 이전과 달리 중형 항공기를 투입해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합니다. 환경과학원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유입 과정과 유입량 등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상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넘어가는 민영화가 체결됐습니다.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 2위가 하나가 되는 만큼 침체된 조선업계에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고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경우 지난해 최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오늘 현대중공업그룹과 민영화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공동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고용 안정과 조선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인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율적 책임 경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초연구 관련 조직 협업 체계 구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우조선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치는 만큼 조선업계의 지각 변동을 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3강 체제로 굳어졌던 한국 조선업은 1강 1중 체제로 바뀝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갖춘 기술 부분이 현대중공업과 만나 상당한 시너지가 발휘되고 글로벌 선박수주 시장에서 3, 4간 벌어졌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사라져 정상적인 성과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협력업체 재해율이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협력업체의 산업 재해율이 낮습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모비업과 협력사 간 크로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는 부연성 적재함으로 교체하였고 누전 차단기 설치 등 협력사 작업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안전보건 투자 여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원청과 정부가 기술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재해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정기감독 유예와 재정 지원, 정부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산업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청업체의 산업안전 보건 책임을 이렇게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는 원청업체, 하청업체에서 그 산업재해 관리 능력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원하청 사망 만인율이 높은 1,000명 이상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김영균 씨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안전과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죠. 그동안 여성 인권은 크게 신장됐지만 성평등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인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 옷차림 그다지 놀랍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이렇게 단발머리에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은 10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단발머리에 무릎 길이 치마를 입는 이들을 가리켜 새로 울신 신여성이라 불렀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남자연 선생 등 신여성들은 독립운동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며 전쟁터에 뛰어든 겁니다. 어린 소녀들의 그 꿈과 모든 희망이 조선 독립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약 40년 전 민주화를 외치던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발언권은 얻었지만 사회에 나선 그들은 자가절만 같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위해 대부분 일을 그만둬야 했고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차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의 비율도 소폭이지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2.3%에서 2017년 3.0%로 늘었습니다. 수적인 변화는 굉장히 필요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간다면. 하지만 우리 사회 인식 변화의 속도는 더딥니다.
여전히 성별을 고려해 진로를 결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스쿨미투는 교사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면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현지 학생은 공대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성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공대는 남성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넓히고 싶어요. 길을 더 넓혀주고 싶고.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능력에 맞게 대접받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을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차별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으면 합니다. 현장인 곽동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111년 전 오늘 빵과 장미를 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차별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우리도 그런 사회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평등 사회를 위해 삶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해 고용 정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평균 70%에 못 미치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